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받은 이후에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거의 생필품을 샀습니다. 생필품. 예. 긴급하게나마 썼었던 긴급재난지원금,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주는 돈으로 가난에 있어서 쪼들리며 사는 삶 속에서 그나마 잠시나마 삶의 쪼들림이 좀 그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돈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이 나라, 이 국가, 정부한테 불만도 많고 불신도 많고 깔 거 까고 고맙고 감사한 건 또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프로 불편러는 아닙니다. 제 지인 중에서 제가 매번 불만스러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서 클레임을 걸거나 아니면은 민원 제기를 할 때마다 제 지인이 제게 붙여준 프로 불편러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좋게 해주거나 친절하게 해주거나 그러면은 전 오히려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들도 쓰고 친절 글들도 쓰고는 아주 일명 영어로 말하면은 카인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하다 이거죠. 친절한 윤호씨입니다. 친절한 윤호씨. 근데 이게 아니다 싶다, 되게 불편하다 싶으면은 바로 사정없이 까버리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언제지? 4월 18일 토요일 기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생활하는데 쓰는데 쓰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4월 2일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서울시에서 재난긴급생활비라고 이거를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한다 해서 여기서 프린트를 해서 접수를 해서 4월 1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 더불어 살고 있는 제 여동생 쌍둥이 조카들 키우느라 참 육아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동생도 4인 가족 기준이고 해서 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려줬는데, 걔네는 그 육아수당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받는 것 때문에 이거에서 제외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득 쿠폰이라 그래가지고 육아하는 분이거나 4인 가족 기준으로 돈을 한 8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지역구에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그게 정착된 건 아니고 얘기만 그렇게 나오는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아닌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70%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4인 가족 100만원, 2인 가족인 저 어머니와 함께 있으니까 60만원 정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거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공약을 내세웠을 때 전국민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내세웠기 때문에 2인 가족 기준이나 1인 가족 기준은 아마 10만원 제외돼서 아마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전국민 받는 게 좋다 생각하죠. 고작 그 10만원 더 받냐 안 받냐 차이는 진짜 크겠지만은 그 세금 나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전국민 긴급 생활지원금 나라에서 주는 돈을 꼭 다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아무튼 이거를 지원을 4월 2일날 신청을 했고요. 4월 9일쯤에 제로페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받았는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가 스마트폰이 아닌 3G 폰이라서 그런지 제 문자로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등록을 해서 쓰려 했더니 세대주인 부모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민원 다시 제기해서 접수해가지고 수정 조치를 해서 4월 그리고 선거날 끝난 이후 기점으로 4월 16일날 잠시만요, 이 사진이 안 넘어가네. 4월 13일에서 14일쯤에 상담을 해서 그걸 수정 조치를 했습니다.
원래는 제로페이로 해서 33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카드로 선불 카드를 받게 되니까 3만원이 제외돼서 30만원을 든 이 긴급 재난지원금 선불 카드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받으러 가는데도 너무 까다로웠어요. 구청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아들이나 지인이 가서 신분증만 주면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너무 까다롭게 못 받을 뻔했지 뭡니까. 그리고 명단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누락이 돼가지고 좀 짜증났어. 이거 하나 받는데도 한 5분 10분 걸렸나?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거 받으러 갔을 때는 선거 투표날이 끝난 다음날 4월 16일이었고요 이날은 세월호가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고 착잡한 날이었는데 긴급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받으니까 솔직히 이걸 어떻게 알뜰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불안불안했었죠. 그리고 한 주가 흘러갈 때쯤에 4월 18일쯤 되었을 때 드디어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은 선불카드를 들고서요 동네 할인마트를 갔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테스트 삼아 썼죠. 로또 하러 가는 길 가기 전에 일단 이거는 어머니가 사오신 거예요. 잠깐 이 삐뚤어졌는데 일단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엄청 많이 사왔습니다. 제가 라면 좀 사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삼양라면, 오라면, 그리고 이게 진짜 팔도 비빔면만 나는 진비빔면을 사오셨는데 어머니가 이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면이 탄력있고 좋다 그래서 이게 또 팔도 비빔면에서 비해서 진짜 그 옛날 오리지널 비빔면 만난다고 제가 극찬을 했더니 어머니가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라면도 사오시고 진비빔면 저번에 사왔던 거고 이거는 제가 한 이틀 전인가 어머니가 이걸 한 팩 사왔길래 제가 한 2개 먹었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가득 찬장한 한가득 라면을 쌓아놓을 수 있어서 얼마나 뜻깊고 기분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머니가 사오신 거예요. 제가 항상 라면만 먹고 그러니까 밥하고 그 오래된 신밥이나 찬밥하고 먹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가끔 국도 끓여주시고 찌개도 끓여주시지만 그래도 라면 한두 개씩 밥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되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찬장 안에 라면으로 한가득 쟁여놓을 수 있었다는 것에서 실제로 어머니가 사온 거는 이렇게 3개 이렇게 사오셨고요. 삼양라면, 오라면, 진비빔면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사왔었던 거고 좀 먹다 남은 겁니다. 그렇게 한가득 이렇게 찬장 안에 한가득 라면으로 쌓여 있으니까요 마음이 너무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이게 금고 안에 현금이 한 무더기 다발로 막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너무 뜻깊었습니다. 배고픈 가난보다 배고프지 않은 가난이 더 행복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온 겁니다. 이 형광등은 부엌에 가로등이 하나 그 형광등이 나가가지고 그거를 지금 한 개밖에 못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분을 비축해 둘 겸 해서 사놨고요. 요거는 이 가스레인지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스레인지가 갑자기 불이 뜨뜨뜨뜨뜨뜨 하면서 불이 안 들어오면요 가스레인지 밑부분이나 뒷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배터리로 불을 붙이기 위해서 점화할 수 있는 그 건전지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거를 일단 미리 여분을 사놨죠. 일단 이게 저희가 3구짜리인데 큰 걸로는 지금 안 돼요. 그 2개만 되는데 나중에 여기도 이제 마저 안 나온다 싶으면은 요거로 갈아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AA 4개짜리 건전지는 그 리모컨을 좀 많이 쓰잖아요. TV 리모컨, 그 티미콘 리모컨 때 샀고요. 요거 장수 램프 같은 거는 2개 더 사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샀는데 이거는 뭐냐 화장실에 갈아 넣기 위해서 제가 사놓은 겁니다. 안방에는 어차피 2개인가 3개 정도 있는데 하나가 나가면은 2개 갖고 써도 되니까 이제는 알뜰하게 살아야 되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비축해 뒀습니다. 찬장 안에다가 라면 옆 찬장 구석택에다가 일단 쟁여 놨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돈을 드렸던 카드를 딱 드렸더니 저는 솔직히 생필품만 사오실 줄 알았는데
라면 이렇게 라면을 사오시고 저는 생필품을 사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드디어 고기를 사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글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애 첫 소고기였습니다. 소고기. 어머니가 소불고기 양념을 사오셨어요. 깨를 넣으시고 청양고추를 넣으시고 파 송송, 양파 송송, 마늘 다져서 생강도 좀 넣어서요. 소고기를 한 근을 사오셨습니다. 와, 근데 8만 솔직히 흰쌀밥에 소고기를 드시는 걸 보니까요, 아들로서 차마 이게 먹길 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도 고기 좀 먹어라. 너도 고기 먹은 지 오래됐잖아.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어머니 전 됐습니다. 그냥 어머니 드세요. 이랬죠. 그래서 저는 그날 이 고기 국물에다가 밥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피자도 먹고 싶었고 짜장면도 배달시켜서 막 짜장 곱빼기라도 먹고 싶었어요. 근데 가난하게 되니까요, 먹고 싶은 과자나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싶은 피자나 먹고 싶은 짜장면이나 탕수육 혹은 분식집에서 파는 돈가스 하나 사 먹고 싶었지만 차마 섣불리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나라에서 지원해준 돈이라고 해도 흥청망청 쓰는 것보단 알차게 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니는 쌀 20kg짜리 하나 샀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드시는 그 생수 2리터짜리 2묶음 사셨고요. 그리고 라면을 사셨고 그리고 소고기 한 근을 사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딱 20만원 맞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 소고기 제가 영수증을 체크하다 보니까 아따 소고기 비싸더라고요. 88,000원이나 사왔어요. 한 근인데도. 그래서 어머니가 자꾸 먹으라고 독려하시는데 어제 일요일에도 이 고기를 드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4월 20일. 저는 오늘 집 밖을 나가서요. 원래 어머니가 즐겨 드시는 이 나이가 드시니까 이렇게 단 게 자꾸 땡기시는지 주전부리도 많이 생각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믹스커피, 저도 요즘 믹스커피에 맛을 들여서 요즘 믹스커피를 먹고 있는데, 믹스커피 맥스웰로 100개짜리 7,500원짜리 그거 한 묶음 100개짜리 사고, 그리고 어머니가 립밤이 다 되셔가지고 립밤 하나 사고, 그리고 원래는 뻥튀기를 좀 사려고 그랬는데 비가 오는 날이라 그런지 우중충해서 그런지 뻥튀기 아저씨가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하고 을씨년스러운 거예요. 근데 바람도 솔찬히 많이 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냉이 아저씨가 항상 오시던 그 위치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마트 커피 사고 립밤 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묶음으로 파는 봉지 과자가 있어요. 새우 과자, 바나나킥, 꿀꽈배기, 감자깡? 그거를 2묶음을 샀습니다. 한 묶음에 3,000 얼마씩이었는데 솔직히 제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 드리려고 사온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입맛이 이미 먹고 싶은 과자가 아닌 스낵을 좋아하기보다는 날라면 위주로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입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막상 사온 게 없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떡집에 가가지고 떡국떡 5,000원어치를 사왔습니다. 왜냐면은 이 갈비 양념 국물에다가 떡국떡을 따로 해가지고 궁중 떡볶이 같은 느낌으로 먹어보려고요. 아무튼 어머니가 이렇게 처음으로 진짜 몇 개월 말입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거의 6개월여 만에 어머니가 첫 소고기를 먹는 것 같아서 제가 기념 삼아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밥상 위에다가 항상 신문지를 깔아놓고 먹거든요. 왜냐면은 밥상 닦기도 뭐한 것도 있지만은 좀 깨끗하게 먹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드시는 마음이셔서, 아들이 돼가지고 뭐 무한 고기 리필집이나 아니면은
고기 원 없이 먹을 수 있는데 가서 좀 먹고 싶었는데, 아무튼 어머니가 그런데 가서 먹는 거는 또 요새는 또 코로나다 보니까 시기상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토요일날 사오신 소고기 한 근과 그리고 신쌀밥과 함께 밥을 드셨고요. 저는 그 앞에서 갈비국물에 밥을 비벼 먹었답니다. 원래 모든 요리에는 국물이 우러나와서, 왜 곰탕이나 곰국 같은 것도 보면은 뼈에서 우러나오는 그 국물 육수로 밥을 먹어야 그게 진짜 진국이라잖아요. 라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고기 드시는 모습에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했답니다. 왜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왜 배를 깎거나 사과를 깎거나 그러면은 꼭 그 뼈다귀만 드시잖아요. 과일 뼈다귀. 거기에 살이 많이 붙었고 맛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치킨 같은 것도 가끔 아버지가 술 먹고 뒤늦게 이제 노란 봉투, 커다란 서류봉투 같은 데다가 치킨, 옛날 치킨이라고 하죠 요즘, 그런 거 닭 한 마리 사갖고 오시면은 어머니는 항상 자식들한테 닭발이나 닭다리나 그 닭가슴살 위주로 많이 주잖아요. 어머니는 날개나 목을 많이 먹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그게 진짜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배를 깎거나 사과를 깎거나 혹은 치킨을 한 마리를 먹게 되면은 한번 목이나 닭 날개 이런 것처럼 먹듯이 먹어봤는데, 진짜 살도 별로 없고 먹을 거 별로 없는데 시큼새큼하고 맛이 더 없는데도 어머니가 그렇게 드시는 걸 보면 참,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희생하시는 거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그때가 한 고등학교? 제가 좀 철이 좀 늦게 들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거의 군대 갔다 와서 거의 철이 들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철이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이렇게 고기를, 소중한 진짜 5개월 만에 된 소갈비, 소고기 양념에 재운 걸 드실 때 모습을 보면은 저는 마음이 너무 뜻깊었습니다. 요즘 저는 1일 1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입맛도 없고 뭣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우중충한 날씨 속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 집 근처 가까운 곳에 한 5분 10분 내려가면은 그 동동여대 부근 근처에 동네 마트가 거기 또 하나 더 있는데, 거기 가면은 강냉이 파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거기 내려가는 길인데 청바지가 슬슬슬 또 내려오는 거예요. 당연히 골반에 걸쳐졌는데, 요즘 제가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한 98kg 그 정도 나갔는데, 지금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저 편의점 알바 그만둔 이후에 11월, 12월, 1, 2, 3, 4 지금 거의 4개월 넘어가고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1일 1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밥충이 식충이 마냥 가뜩이나 일도 못하고 있고 백수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밥을 하루 30세끼 처먹는 것도 그렇고 두 끼 처먹기에도 너무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3월달에 한번 혁대를 잘라가지고 좀 줄여서 쟁여 입었던 것 같은데 또 바지가 스물스물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여동생네 집에서 몸무게를 쟀을 때 한 80 몇이었거든요. 지금 70, 73, 74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일 1식 할 수밖에 없는 게, 밥이 12시간이 넘어가면 누렇게 뜨거나 밥이 이렇게 신내 같은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꾸리꾸리한 냄새? 신내는 아니고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밥을 하게 되면은 12시간 전에는 항상 밥통을 꺼놓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찬밥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음날 썩히게 되고, 왜 있잖아요, 밥 한 톨 남기거나 음식물을 남기는 거는 제가 되는 짓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거를 보리찬 물에다 밥을 말아서 김치랑 먹거나 혹은 라면을 끓여서, 제가 그렇다고 라면을 좋아하거나 자주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라면 국물에, 진한 국물에 그 찬밥이나 신밥에 말아서 먹고 하면은 그나마 냄새가 좀 덜하고 거했거든요. 냄새가 스며 들어가니까. 그래도 역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왜 볶음밥을 그렇게 전문가가 되는지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밥이 너무 누래지고 맛이 없어서 이거는 라면 국물 갖고도 냄새를 없앨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 넣고 계란 넣고 송송 볶아가지고, 그 여동생이 알려준 그 볶음밥인데, 파를 볶다가 계란을 넣어서 볶다가, 그리고 밥을 넣어서 볶으면서 이제 진간장 그걸 넣어가지고 볶아서 그 볶음밥으로 해서 먹었던 기억에서 그렇게도 먹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떡국떡을 가끔 이제 사오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떡국떡을 항상 후라이팬에다 구워 먹곤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떡국떡으로 고추장과 설탕만 있으면은, 그리고 파만 있으면은 떡볶이를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떡국떡 전용 떡볶이를 해 먹은 적도 있고요. 갑자기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암튼 긴급 재난 생활비를 서울시에서 주는 긴급 생활비를 받아가지고요,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뜻깊었습니다. 지금 여기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안에 한 오늘 거제 쓴 것까지 합치면은 아마 지금 여기 잔액이 한 2만 얼마 남지 않았을까요? 오늘 거의 3만원대 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머니가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가 산 게 어머니를 위해서 산 게 맞네요. 입술에 바르는 립밤, 그리고 믹스커피, 그리고 어머니 강냉이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 못 사서 5묶음 할인되는 거 과자 2묶음 이렇게 사갖고 집에 오니까 토탈 3만 얼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카드 안에 한 2만 얼마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찬장 안을 열어볼 때마다 이렇게 라면이 한가득 채워진 것에 대해서 저는 뜻깊고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돈다발이 금고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저는 금고가 없지만 말이죠. 가난하면 제일 비참하고 서러운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먹고 싶은 거였는데 못 먹는 서러움, 배고픔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싶은 거 있는데 가질 수 없는 서러움, 그리고 다른 때와 다르게 집안이 하나가 둘, 셋 이렇게 망가져가거나 불이 꺼져가거나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사용되지 못할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물품이 없어서 좀 아쉽고 또 아쉬운 마음이 들 때죠. 지금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필품 위주로 많이 사왔어요. 형광등이랑 건전지 종류를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날 저녁에 그 카드를 들고 가셔서 라면과 각종 라면들과 그리고 소고기와 쌀과 생필품인 생수를 사오셨죠. 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고기 한 점 못 먹어봤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신쌀밥에 이렇게 소고기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과일을 자르시거나 아니면은 치킨을 항상 시켜주시면은 항상 닭날개나 닭모가지 혹은 과일의 뼈다귀만 먹는 걸 보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를 새삼 또 깨닫게 돼서 어머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제 또 화를 좀 많이 내셨습니다. 왜냐면은 야 너는 왜 고기를 안 먹냐, 먹어라, 너도 먹어라, 왜 엄마 미안해 무한하게 왜 너 안 먹냐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도 알다시피 제가 통풍이 오잖아요. 그래서 못 먹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튀긴 것도 아니고 따로 막 고기를 과하게 먹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 먹는지 먹는 건데 왜 안 먹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먹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돼서는 라면 끓여서 또 어김없이 그 전날 남겨진 밥과 함께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갈비 졸여줬던 냄비 뚜껑 열고요, 갈비를 하나 딱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그냥 밥숟가락으로 갈비 국물 하나 딱 떠서 한 숟갈 먹었습니다. 마치 투게더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 밥 숟가락으로 크게 하나 떠먹은 것처럼 말이죠. 기분이 참 오묘하고 참 맛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는 음식 먹어주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왜 내가 포만감이 들고 왜 내가 기쁘지? 왜 행복하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한마디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함에 시들시들어가고 빈 지갑과 털털대며 걸어갈 수 없는 이 길거리 속에서요, 진짜 집 밖을 나가면은 진짜 돈 나갈 일밖에 안 생기다 보니까 집에 어쩔 수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코로나19다 뭐다 해서 더욱이나 돈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가짐에 더 깊어진 나락으로 떨어지는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5월 초나 5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은 전국민 혹은 70% 이상 받을 수 있다는, 또 정부에서 준다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또 한 번 더 받아서요, 이번에는 진짜 어머니 모시고 진짜 소고기 무한리필집 한번 진짜 가서요, 진짜 배가 터질 만큼 진짜 고기만 엄청나게 먹고 오고 싶습니다.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뭐냐면은 4월 말쯤 되면 아버지 생신날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제 곁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첫 생일 상을 차리게 되는데, 딱히 뭐 케이크보다는 아버지한테 살아생전에 제가 주로 해드렸던 잔치국수 하나 올리고 아버지한테 술 한잔 기울이려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 생일의 실제 생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날 저는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그동안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쌓아올린 건담과 프라모델들, 그런 거를 영상을 찍으면서 공개 구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왕이면 돈 좀 많고, 그리고 저만 바라봐주고, 그리고 시금치 잘 볶고 맛있게 음식을 해줄 줄 알고, 그리고 저와 함께 건담 프라모델이나 혹은 프라모델 계열을 같이 졸업하며 살아갈 여자들을 만날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또 한 번 또 3000발을 빠지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요, 저를 좀 데려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저 고기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고기도 좋아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돈가스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탕수육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짜장 곱빼기도 좋아합니다. 아무튼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생활 생필품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더군다나 어머니한테 이렇게 소고기와 따뜻한 흰쌀밥을 먹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에게 신라 같은 희망, 그런 기대에 찬 진짜 나라에서 준다는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윤호의 긴급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 후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긴급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받으셔서
주로 어디에 물건을 사는데 쓰셨나요? 저는 생활 생필품을 한 대 썼고, 그리고 어머니가 사오신 소고기와 흰 쌀밥을 먹었는데 대신 전 고기를 먹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배가 불렀고 마치 고기를 먹은 것 마냥 행복했으니까요.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 후기를 알려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고맙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